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운동 레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운동은 숄더 모빌리티, 어깨 가동성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깨 가동 범위를 위한 모빌리티 단계가 있다면, 이번 시간에는 운동 조절 그리고 스트렝스 단계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깨 가동 범위가 좋아지려면 다양한 관절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어깨 운동을 하거나 등 운동을 하거나 가슴 운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팔을 사용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신다면 반드시 이 단계를 어느 정도는 거치시면서 운동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부상 방지를 위한 운동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동작을 하시면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을 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는 먼저 홈롤을 이용해서 흉추의 가동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되는지 인지를 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몸에 적절한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다리는 지금 무릎을 쫙 핀 상태로 발목을 구부려서 힘을 주고 있고요. 엉덩이에도 힘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리가 축이 되고, 그 다음에 팔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 팔을 움직일 때 날개뼈와 등을 먼저 움직이고 나서 팔을 같이 돌리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등과 날개뼈 쪽이 바닥에 잘 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돌렸을 때 바닥에 잘 닿지 않는다면 이때는 폼롤러에 발을 대고 있는 그 부분이 조금 떨어지셔도 상관없으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않게, 뭔가 막 과도한 몸에 긴장감이 많이 생기지 않게끔 하면서 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호흡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는 손을 이제 안으로 내외전을 할 때, 왼손이 넘어오면서 내외전을 할 때, 손가락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그 내외전 하실 때 이제 날개뼈 부분이 닿고 있는데 그쪽이 너무 많이 뜨지 않도록, 너무 과하게 뜨지 않도록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동작들은 직접 다 움직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하는 동작들은요, 이제 숄더 패킹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X를 이용해서 지금 날개뼈를 모으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으는 연습.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날개뼈를 이런 식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날개뼈만 모아지는 이 형태입니다. 팔꿈치의 관절은 움직이지 않고요. 목도 최대한 움직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견갑골의 기능이 곧 어깨와 모든 거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TRX를 이용해서 한 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늘렸다가 다시 조이고, 상당히 힘든 운동이에요. 한 손도 마찬가지로 늘어났다가 견갑골이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 캐틀벨을 이용해서 견갑골의 안정성을 계속적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틀벨 한쪽에 잡고요, 잠깐 쉬었다가 바닥에 내려서 잠깐 쉬었다가 또 긴장감 주고 올리는 거죠. 데드리프트는 대부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하면 좋냐, 근력 운동 하시기 전에. 그래서 개수는 꼭 많이는 안 하셔도 됩니다. 5개만 하셔도 되고요. 몸에 긴장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가볍지 않게 적당한 무게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은
그냥 스트레칭 이런 가동 범위 간단한 것만 하고 나서 바로 운동하는 것보다는 메인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몸에 적절한 긴장감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측면에서도 보시면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지만, 힙힌지 동작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좌우 어깨에 틀어지는 것을 최대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수평적으로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이때 이제 견갑골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요. 당연히 크로스 패턴으로 이제 다리 쪽도 그렇고 엉덩이도 그렇고 광배근 여러 가지 힘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그런 근육을 떠나서 견갑골의 안정화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동작은 이 캐틀벨을 이용해서 터키시 겟업이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은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를 같이 떼고요. 그 다음에 왼쪽 팔꿈치 이용해서 들고 손을 짚고, 항상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팔꿈치를 쫙 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하는 다리 쪽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일어나는 동작까지 있는데 그것까지는 하진 않았고요. 만약에 이 동작이 처음이고 어려우신 분들은 딱 이 부분까지, 앉아서 만세하는 동작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잡고 내려놓을 때는 가슴에 대고 옆으로 내리고. 자, 다시 하나, 둘, 손 짚고. 그렇죠.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어깨와 고관절, 엉덩이 쪽이 같이 뜨는 동작을 보셨을 거예요.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런지 포지션, 하프닐링 포지션까지 했고요. 손을 잘,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서포트 능력이거든요. 지지력. 그게 곧 몸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적당한 무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면 반발력을 잘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짚고 있는 지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움직임을 하더라도 지지하는 이 손과 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터키시를 통해서 견갑골의 안정성, 숄더의 안정성은 상당히 많이 유도가 됩니다. 같이 떼고 같이 들고. 처음에는 이제 무거운 걸로 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걸로 하시고요. 그냥 주먹으로만 하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보여드리면, 왼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자, 손을 45도 이렇게 같이 떼고, 팔꿈치 이용해서 같이 들고 펴주고, 그 다음에 힙 들고, 그 상태로 다리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건 지지를 하고 있는, 땅바닥에 강하게 지지를 해야 되는 그 기능들, 발, 손, 무릎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이건 전신에 대한 기능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포인트는 고관절과 어깨관절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자유롭게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각 관절마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운동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 후에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좀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지 않는 선에서 3개, 5개 이렇게 해서 1, 2세트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지금처럼 일어나는 것만, 이렇게 상체만 일어나는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체만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내려놓을 때는 양손으로. 자, 이번에는 푸시업 앤 플러스 동작입니다. 자, 먼저 푸시업을 하고 나서 날개뼈를 한 번 더 벌린다 생각하시고요. 밀어주는 거죠. 이때 이제 머리가 너무 처지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올리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렇죠. 대부분 근데 이제 이 동작을 할 때 등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등을 올리는 것보다는 날개뼈를 한 번 더 민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날개뼈를 벌린다 생각하시고, 날개뼈를 벌린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날개뼈가 너무 과도하게 모이거나 너무 튀어나와 보이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난이도가 높지만 무겁게 하지 마시고요. 자, 한 손은 푸시를 하는 기능을 해서 날개뼈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날개뼈를 천천히 모아주는 동작입니다. 로우 동작. 이거는 좀 더 높게 하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벤치보다 좀 높은 위치에서. 거기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개인에 맞게.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날개뼈를 뒤로 이렇게 무빙을 하면서 움직여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포지션이 좀 더 이제 하프닐리 포지션을 바뀌어서 이렇게 견갑골의 안정성을 유도하는 모습이고요. 깨틀벨을 근데 저렇게 잡으면 손목에도 상당히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만 계셔도 되고요. 드는 게 된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프레스. 가능하시면 하십시오. 만약에 첫 번째 동작이 잘 안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된다면 계속적으로 프로그레이션을 통해서 단계를 나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도는 해보십시오. 어차피 시행착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숄더는 안전하게 잡아놓고 일어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 번 하고 쉬고, 피로도가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움직임 패턴에서는 좀 움직임이 최대한 퀄리티가 높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쉬고 쉬었다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어떤 근력 운동, 근육에 자극을 주는 이런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만세하고 일어나는 동작. 만약에 잘 안 되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막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탠딩 포지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의 스테빌리티 또는 모터 컨트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단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얼마나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그다음 프레스도 하시고, 만약에 괜찮다 하시면 프레스도 하시고. 그래서 꼭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워서도 진행했고, 그 다음에는 무릎 꿇고도 진행했고, 하프닐리 포지션에서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서서도 진행하고, 그 과정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 누워서 일어나는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별 난이도를 적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스트렝스 훈련인데, 스트렝스는 이제 중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많이. 그래서 벤치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얼터네이팅으로 한쪽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손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한쪽씩 컨트롤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무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힘들거든요. 이때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견갑골의 안정성이겠죠.
어깨를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견갑골 그리고 몸통, 다리 이런 부분들이 다 견고하게 잘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가슴의 목적보다는 자세의 목적을 두고 중량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덤벨을 어깨가 만약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덤벨을 이렇게 돌려서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덤벨을 좀 더 안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또 중요한 게 스탠딩 포지션에서 오버헤드 동작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지지하는 다리에 이 땅바닥을 지지하는 이 다리와 엉덩이 그리고 척추 이 몸통에 흔들림이 많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유지하고 강하게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깨 힘으로 민다기보다는 몸통의 힘이 전달된다는 생각으로 땅에서 팔까지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손가락을 꽉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내릴 때는 사뿐히 조심히 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무릎을 피고 하는 거예요. 내릴 때만 살짝 받아주는 거고, 프레스를 할 때는 무릎을 피고 배에 힘주고 펀치를 하는 거죠. 캐틀벨이 불편하신 분들은 덤벨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덤벨로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허리가 꺾이거나 몸통이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팔꿈치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상당히 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동 조절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지금처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운동 조절 파트와 스트렝스 단계, 스트렝스 단계는 너무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부상 방지를 위해서 좀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임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시면서 그 다음에 근력 단계로 넘어가시면 훨씬 더 부담 없이 좀 더 자신 있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상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멋진 몸매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나를 바꾸는 운동 레인이었습니다.